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30일대 병원장으로 취임하셨는데요. 한 네. 3개월 지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저도 제가 예전에 학교 처음, 저도 동문입니다만 학교 올 때 그때 처음 봤는데 30년 정도 됐죠. 근데 30년 넘은 것 같은데 그때 진짜 굉장히 웅장하고 크다고 느꼈었는데 네. 요즘 뭐 대학병원들이 경쟁하듯이 막 첨단 병원들을 채우고 얼마 전까지는 솔직히 새로 짓기 전까지는 좀 작다 오히려 막 이런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웅장하고 아주 최첨단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 규모가 이제 30년 만에 완전 환골탈퇴한 된 것 같습니다. 첨단 병원 이미지가 물씬 풍기고요. 병원들이 이제 물론 이제 치료 성적이나 뭐 실력도 중요하지만 환자들이 느끼는 편의성이나 뭐 서비스성이 되게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깨끗하고 웅장하고 또 서비스도 아주 훌륭한 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취임하시고 한 3개월 되셨는데 네.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병원장님으로서 병원장 되시고 나서도 이렇게 계속 진료도 수술도 하시고요. 네.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게 흘러가시나요? 뭐 요일마다 다른데요. 아침 7시 30분에 회의를 하죠. 보직자 회의를 네. 한 3회에서 4회 정도 3, 4회. 예, 하고요. 그거는 이제 병원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그 내용을 상의를 하고 이제 사안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에 네, 그렇죠. 3,000명 이상 근무하다 보니까 사안이 많아서 또 사안별로 또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초기에 집행부를 맡으면은 과별 간담회라는 걸 진행해요. 임상 과별 간담회. 네. 근데 이제 그 결국은 이제 과를 맡고 계신 과장님과 네. 또 교수님들과 함께 뭐 이제 대개는 과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죠. 우리 과의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게 네. 필요하다. 네. 병원 측이 요구하는 거 이런 걸 들어보고 또 상의하고 또 우리가 또 어떤 걸 요구하기도 하고 네. 그런 그 과별 간담회를 이제 거의 3개월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뭐 네. 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네. 그런 시간을 많이 소모했죠. 예.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제가 외래를 원래 이제 한 3번 진료했었는데 2번 정도 진료하고 수술도 한 3일 했었는데 한 이틀 정도 그거 이제 많이 아무래도 절반 정도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절반도 지금 예, 절반도 맞습니다. 다른 병원장 업무가 굉장히 예. 과중하고 알고 있는데 예. 수술까지 하십니다. 아무튼 굉장히 바쁜 나날 보내고 계신데요. 이번 신고 메디컬 메디컴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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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이게 완전히 새로 지은 거죠? 예전 구건물에 비해서. 그렇죠. 완전히 새로 지은 건데 그 건물을 없앤 건 아니고 그 건물과 같이 붙여서 지은 건물입니다. 마치 그냥 우주선 이렇게 얹은 것처럼 이렇게 네. 멋있게. 네.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병원에서 네, 내니까? 네, 병원과 네. 설계하는 이제 건축사에서 같이 그걸 했는데 이제 비상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좀 비상하는 네. 이미지. 그리고 날개 병동을 날개를 형상화한 네, 네,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예. 네. 거의 뭐 증축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30에서 35년 만에 이루어진 건데 네. 최첨단으로 이 새 고대 안암병원을 딱 상징할 만한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요? 키워드요. 여러 개를 정했는데 이제 우리가 키워드 정한 게 변화. 이제 신관이 오픈하니까 뭔가 네.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변화와 그다음에 경험입니다. 경험이요? 예, 환자들의 경험. 우리의 변화를 환자들이 직접 환자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게 이제 변화와 경험. 네. 또 변화를 경험하라 이런 것이 우리 이제 키워드로 잡고 그다음에 이제 또 캐치프레이즈는 우리가 K 호스피탈을 선도하겠다. 우리나라의 병원에 우리 병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외국인 환자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의료 수준이 매우 높고 그러면서도 또 그 의료 진료 비용은 합리적이다 이런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우리 병원뿐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에 그런 여러 가지 암이나 이런 중증 환자들이 심혈관 이런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우리가 좀 모험적인 스탠다드가 되는 K 호스피탈을 선도하겠다 이런 것과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환자들이 진료 받으실 때 편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진료 프로세스 그러니까 하드웨어만 바뀌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죠. 진료 프로세스를 굉장히 고객 중심으로 환자가 좀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1초의 소중함을 알기에 그런 캐치프레이즈. 환자들의 1초를 아껴드리겠다는, 시간을 아껴드리겠다는 거죠. 그런 컨셉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암병원이 미래 스마트 병원을 지향하고 도입을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환자들이 어떻게 스마트 병원이라는 걸 체감할 수 있는 건지 오시게 되면 딱 들어오셔서 병실에 들어오시면요, 신간 병실은 다 스마트 병실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병실 앞에 이제 환자분 성함, 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함이 다 나오진 않죠. 그래서 딱 붙어 있어요. 명패가 붙어 있고, 각 침상에는 그 환자들의 거기도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예를 들면 환자가 절대 안정을 해야 되는지, 침상 안정을 해야 되는지, 뭐 휠체어로 움직일 수가 있는지, 또 뭐 그냥 보행해도 되는지 그런 상태부터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가 되죠. 약간 지금 저걸로 디지털로 디지털로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초 자료들, 뭐 혈압이나 심장, 체중 이런 것들이 지금 측정하는 그 장비를 이용하면 바로 이게 의무기록 시스템, 우리가 HIS라고 부르는 병원 정보 시스템에 바로 입력이 됩니다. 옛날처럼 간호사들이 재고 이렇게 뭐 차트에다가 적어가지고 적거나 뭐 타이핑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동으로 입력되는 그 IT 기술을 좀 접목해서 환자들 편안하고 직원들의 지금 부담도 줄이는 그런 시스템들을 했고요. 이제 지금 완전히 공개되진 않는데요. 지금 이제 설치 중인데 병실에 이제 내부 와이파이 시스템이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또 저희 병원의 병원 그 정보 시스템이 지금 그 클라우드 베이스예요. 클라우드 베이스라면 이제 다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말기, 개인용 단말기에서 환자의 검사 결과나 영상 자료 이런 거 다 환자한테 보여주면서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자의 여정이라 그래서 환자들이 다 여러 번 병원에 입원해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다 오니 낯설고 굉장히 힘든 여정이잖아요. 그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거기 이제 다 있어요. 오늘 해야 될 검사, 또는 처치 그런 거를 이제 다 여정을 설명해 주는 게 사실은 이 스마트 병원 디지털 헬스의 한 축입니다. 이게. 그 안암병원이 여기 북부권 권역응급센터고 서울시 최종 외상센터잖아요. 네. 응급의학센터가 지금 순관 1층에 확대 전면 배치가 되는데 뭐 그런 것들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우리 응급센터죠. 응급의료센터가 굉장히 많이 한 30% 이상 확대가 됐습니다. 면적이요. 면적만 확대된 게 아니라 그 효율성, 이번에 이제 코비드를 경험하면서 감염 관리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격리병실도 필요하고요. 뭐 아무래도 응급실을 보면 이제 환자 분류가 중요하거든요. 분초를 다투는 중요한 환자들도 있고요. 좀 중간쯤 되는 환자도 있고, 좀 걸어서 다니는 경증 환자들도 있고요. 그런 환자들이 다 분리돼서 진료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중증 환자, 그러니까 시간을 다투는 환자들은 굉장히 빨리 진료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병실 섹터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도 다르게 적용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소아를 위한 또 섹터도 있고요. 외상 환자를 위한 섹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응급 환자들하고 일반 외래 환자들하고 동선이 안 겹치게 당연히 거기는 이제 응급 앰뷸런스가 구급차가 들어와서 신속하게 환자를 드롭하고 다시 돌아 나갈 수 있게 되고요. 그 사이에 이제 환자에 대한 정보를 빨리 유수하게 하고 이게 어떤 뭐 골든 타임이라는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환자들은 그 몇 분, 몇 초 몇 분에 의해서 삶과 죽음이 그 경계에 설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한테 굉장히 빨리 진료할 수 있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 뭐 119 같은 그 응급의료를 컨트롤하는 타워랑 그 연관관계를 굉장히 깊게 했습니다. 저희 병원은 보통은 보내지 않는다니까 일단. 지금 뭐 매스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환자들이 뭐 의료차 함에다가 불행히 뭐 생명을 잃고 있는 경우를 안 당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예 병원에 딱 들어오자마자 그냥 물리적으로 거리상으로 일반 환자들하고 응급 환자들은 그냥 조언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물론입니다. 분리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감염 있는 환자, 코비드 환자 이런 환자들이 또 그렇지 않은 환자들이랑 완전히 분리가 되게 동선이 분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대학병원으로 많이 몰리는 이유가
그 수준 높은 의료진하고 뭐 첨단 의료기기 등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그에 비해서 가장 큰 단점이 뭐 병원 그 교수님들도 진료 예약 잡기도 굉장히 힘들고 몇 개월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또 진료를 해도 한 너무 이제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3분 진료 뭐 이런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 병원이 되면은 오히려 그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더 이게 의사 선생님들과 대면하는 시간이 오히려 짧아질 우려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라도 예. 기계의 도움 이렇게 프로세스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 안 그래도 지금 의사 선생님하고 대면하는 시간이 짧은데 혹시 이게 더 짧아지진 않나? 뭐 이런 주위에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 환자를 진료하는 시간 그거랑은 사실은 그 직접적으로 뭐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거는 이제 그렇진 않고요. 스마트 병원이 되면은 대기 시간은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기 시간. 진료가 검사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한 번에 몰아서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환자들도 뭐 검사하고 또 수납하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한 번에 다 몰아서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스마트 디지털 의료기기랑 그 앱 어플리케이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해서 환자가 다 그 한 번에 그거를 다 그걸로 수납부터 해가지고 자기 검사 여정을 쫙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볼 수가 있고요. 또 통합 검사 예약 센터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검사를 하루에 다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여러 번 병원에 내원하지 않도록 하게 해드리고요. 또 푸시 알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료 시간 10분 정도 됐으니까 네. 앞에서 대기하시고 저희 병원은 이제 또 그 아트리움이라고 중앙에 미디어 월이 생기거든요. 예. 미디어 아트 작품들을 감상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L자로 노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옥상 정원이 생깁니다. 꽤 큰 규모의. 예. 좀 약간 이렇게 전원 같은 느낌. 그래서 좀 차도 마시고 그런 걸 하다가 시간이 돼서 알람이 울리면 앱에서 이제 알람을 알려주면 또 뭐 문자로 알람이 오면 그때 가서 대기하시면 되는 거죠. 뭐 앞에 쭉 대합실처럼 이렇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짜증나는 일이죠. 그래서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좀 줄이자 하는 그런 콘셉트가 요즘 하는 미디어 이런 좀 이렇게 정원이라든가 이렇게 환자들이 지루하게 기다리는 시간 동안 좀 힐링을 하려고 네. 하라고 그런 시설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네. 새로 짓는 병원마다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병원 규모는 2배로 커졌는데 면적이- 병상수가 그대로라고 들었거든요. 네. 병상수가 네. 환자 1인당의 편의공간 극대화한 설계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렇다면 이게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병원의 수익 구조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병상수가 줄어들면은 그거를 이렇게 하고 감당할 방안이 뭐 어떻게 있으신가요? 예, 그렇죠. 뭐 공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네. 그 비용이 늘어나죠.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렇지만 수익 구조라는 건 또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대부분 다 통제를 받고 있고 예.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수익보다는 일단 우리가 지금 수도권 병상 총량제 그래서 수도권의 병원들은 병상을 빌릴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허가 없이. 예. 근데 이제 다만 그 특수병상, 중환자실 그런 중환자실 뭐 그런 병상들, 응급실 이런 병상들, 응급병상들은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중증 환자의 케어에 필요한 병상을 꽤 늘렸습니다.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넓게 했어요. 그 많이 늘어난 공간들이 대부분 다 중환자를 위한 공간으로, 중증 환자를 위한 공간으로 감염병. 들어갔죠. 감염병, 뭐 응급 환자, 또 중환자실 케어가 필요한 그런 환자들의 공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좀 우리 병원이 앞으로 추구하는 바죠. 생각종합 병원들이 정증 환자는 또 그렇죠. 이게 진료 생태계가 돼가지고 또 가까운 2차 병원이나 또 개인 병원들 볼 수가 있거든요. 1차 병원이나 그렇죠. 그런 데로 빨리 신속히 전환하고 예. 우리는 중증 환자, 또 난치성 환자 이런 환자들의 치료에 매진하겠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컨셉입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뭐 끝났다고는 하지만 사실 저 앞으로 제2 팬데믹 사태가 또 올 거라는 우려가 크잖아요. 네. 실제로 그럴 것 같고. 근데 고대병원 정도 되면 이제 우리나라 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중증 환자 뭐 중요하지만 지금 큰 감염병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이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병원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고대병원은 어떤 좀 전에 이제 감염센터도 확대한다고 하셨지만 지난 우리 코비드 때 우리가 서울시와 함께
코비드 진료센터를 만들었었습니다. 네. 모듈 병원으로 그냥 네. 이 공간에 설치해서 네.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 병원 병영으로 보면은 뭐 국가에서 보조를 좀 해주지만 서울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손해가 나는 일이에요. 그게 이제 의료진도 투입해야 되고 장비도 투입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 고려대학교는 또 우리 이 학교에 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의로운 병원 그래가지고 저희는 사회공헌 기업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사회적인 사명을 중요시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수익을 떠나서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응급실에 그 감염병 섹터를 만들고 또 음악 격리 병실을 많이 이번에 네. 만듭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팬데믹 사태가 올 때 뭐 아마 또 우리라고 반드시 생각하거든요. 지금 네. 그럴 때 이제 좀 신속하게 대응하고 많은 환자들을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네.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 응급실도 그런 음악 격리 응급실도 많이 생기고요. 예. 지금보다는 지금 있는 이 사이즈보다 한 두세 배 정도. 응급실 중환자실 섹터는 2배 이상 더 2배 이상. 예. 앞으로 또 그 미래의학에 대한 어떤 정기적인 글로벌 국제 심포지엄도 매년 개최하겠다고 네. 들었는데요. 네. 국제 심포지움은 전에도 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건 미래의학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뭐냐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위기 상황입니다. 노령 인구는 굉장히 늘어나죠. 각종 뭐 감염병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질환에 취약하고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또 건강보험을 부담하는 또 젊은 층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막 급격히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적인 문제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또 이제 미래의학이라는 것은 다양한 질병, 또 팬데믹 같은 질병이 또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비하는 것, 또 그 디지털 헬스케어 그런 분야의 전반적인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 또 이런 첨단 기술의 IT나 이런 첨단에 서 있는 분들, 학자들, 또 그다음에 이런 분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어떤 이제 대비를 해야 될지 미래 병원들이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사회적 우리 또 병원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미래 의료계가 미래 사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한번 심층적으로 논의를 해보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죠. 이거는 뭐 첨단 의학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한 꼭지고요. 뭐 로봇 수술, 뭐 유전자 치료 그런 게 분명히 꼭지로 들어가고요. 노령화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 또 병원 시스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효율적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이거 매년 그런 이런 심포지엄이 뭐 매년은 아직 계획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9월달에, 11월달에 죄송합니다. 11월달에 개원 기념 심포지움을 국제 심포지움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포커스는 이제 미래의학이죠. 조직이 크다 보면은 뭐 여러 부분에서 조율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병원 내 뭐 다양한 구성원들이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또 일각에서는 또 뭐 병원 규모는 커지는데 사내 구성원들, 병원의 구성원들의 어떤 뭐 복지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또 병원 규모가 아주 커지면서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예. 병원 규모와 우리 조직원들, 네. 조직에 있는 그 직원들, 네네. 그 병원 규모가 커지면요, 일단 직원 수가 늘어납니다. 많은 직원들 1,000명이 일하지 않습니까? 직군 간의 갈등, 몇 명? 3,000명 이상. 3,000명. 예. 그 직군 간의 갈등이 있죠. 그렇죠. 의사와 간호사 간의 갈등, 또 행정 직원 네, 예.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제 몇 년 전부터 상호 존중, 상호 존중의 병원 문화, 직원이 행복해야 환자가 행복하다 이런 그렇죠. 캠페인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런 그 직장 문화를 만드는 것도 네. 저희가 이제 굉장히 신경을 쓰고 네.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한 축이. 뭐 끝으로 네. 병원장님으로 이제 앞으로 재직하시면서 몇 년까지시죠? 이게 2년입니다. 2년입니까? 네. 앞으로 이제 또 전임도 하시고 재직하시면서 이제 꼭 이루고 싶으신 뭐 역점 사업이나 요만큼 꼭 한번 내 임기 내에 해보고 싶다. 네. 과제나 뭐 이런 게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시다면 좀. 네. 2025년이 되면 우리 고려대학교는 120주년을 맞습니다. 네. 그리고 2028년이 되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100주년을 맞습니다. 2028년에. 네. 한 세기를 이제 지내온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기여도 했고, 고졸도 있고 다 있었지만, 그래서 2028년 특히 의대 100주년 때는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 의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더 커야 되고 그래서 사회적 역할도 더 크게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저의 이제 관심사고 해야 될 바죠. 그래서 사실 이번 신관을 오픈했지만 본관을 이제 다시 리모델링을 합니다. 신관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야죠. 지금은 그런 신관만 이렇게 이제 비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예전에 있던 본관은 그대로 있죠. 아직 리모델링을 안 한 네, 거죠. 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신관 병실이 들어가야지 그 병실이 비게 되고 예, 예.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해야 되는데요. 아,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게 환자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대개는 병원들이 뭐 10년 이상 걸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3년 내에 하겠다. 가능한 이유가 이제 신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환자를 옮겼고 이제 저희 여기 3개의 날개로 돼 있어요. 본관이. 네. 이거는 이제 하나씩 중환 병동 한쪽 라인, 그다음에 중환자실 라인 이걸 다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3년간에 완전히 새로운 병원 시스템으로 탈바꿈하고 이때 이제 전 병원에 스마트 병원이 될 겁니다. 예, 지금 신관만 그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병원이 결국은 우리 병원이 굉장히 내세우는 게 연구 중심 병원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저희가 병원 그 병상 수에 비해서는 연구 업적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뭐 국내 거의 1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연구 여러 가지 기금 연구 펀드 수주도 그렇고요. 뭐 임상 연구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물론 있지만 의사인명센터가 있지만 의사인명과학센터가 이 R&D 융복합센터를 본교와 함께 본교에 여러 가지 생명과학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 본교와 함께 융합 R&D 센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언제쯤? 그가 이제 곧 아마 시작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지금 이미 설계 작업을 하고 있고 목표는 이제 우리 2028년에 100주년을 맞기 전에 오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동료들한테 펀드레이징도 해야 되고 굉장히 큰 규모로 고려대 의료원이 산하에 이제 안산병원, 구로병원, 안암병원이 있는데 세 병원 다 연구 중심 병원이잖아요. 네. 뭐 다른 뭐 여타 대학병원 중에서 뭐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고려대 의료원만 세 군데가 다 연구 중심 병원 될 만큼 아주 그 연구가 활발한 병원이기 때문에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융합 R&D 센터까지 지어지면 명실공히 아주 임상과 연구와 교육과 이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걸 이제 조화롭게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 의미에서 가장 큰 축으로 삼는 게 연구. 네. 뭐 병원장님 말씀 지금까지 잘 들었고요. 네, 여기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